네,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한 차례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 사실을 일본 정부에 직접 통보한 겁니까? 네,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오늘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통보한 위험 구역은 위성 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400km에서 490km 사이의 서해상과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630km에서 720km 사이의 서해상입니다. 또 한 곳은 필리핀 루손섬 동쪽 태평양 해상입니다. 이곳은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2760km에서 3180km 사이의 태평양 해상입니다. NHK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성공할 경우 로켓이 일본 오키나와현 사키시마 제도 부근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 실패한 위성 발사에서도 이번과 같은 해역을 사전에 제시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통보가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5월 29일에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슷한 내용을 통보한 뒤 같은 달 31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 소식을 보고받고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한미 양국과 협력해 북한이 발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 도발에 맞서 동맹국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서면 질의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6월 북한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의 입장은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한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할 것이며 미국은 본토의 안보와 동맹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버스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엔 비행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요? 네,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한 고려항공 여객기 JS151 편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14분쯤 중국 수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북한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공항 전광판에는 돌아가는 항공편으로 추정되는 JS152 항공편이 우리 시각 오늘 오후 2시 5분쯤 평양으로 출발한다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평양발 베이징행 여객기의 승객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주차장에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차량이 주차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고위 관계자가 베이징에 도착했거나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관계자가 항공편을 이용해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